안녕하세요. 근우회 NCS의 근우회입니다. 이제 각 공기업들의 서류 전형 결과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까지 한 번에 뚫으셔서 꼭 최종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께는 제가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을 얼른 극복하시고 더 발전하셔서 다음번에는 서류부터 필기, 면접까지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5번째 문제풀이 강의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강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강물 문제는 거속시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제라고 저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강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대부분은 왕복을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강의 유속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때는 배속도에서 강속도를 빼줘야 하고 내려올 때는 배속도에서 강속도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은 배속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각 차이가 강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평균값이고 중간, 숫자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것은 배의 속도, 그리고 차이값은 강의 유속이다. 이게 강물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속도의 가중평균 편에서 보시면은 낮은 속도가 있고 높은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비는 속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높겠죠. 이쪽은 낮고. 그러면 시간이 많은 쪽으로 중간에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보다 배의 속도보다 평균 속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개념이 조합평균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속시의 기본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올라갈 때 속도가 A고 내려올 때 속도가 B고 평균 속도가 X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X분의 2다. 시간에 기인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풀어보면은 A 더하기 B이고 X분의 2입니다.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까요? 2를 넘기고 뒤집어주면은 A 더하기 B분의 2AB. 이게 바로 조합평균의 식이 되는데요. 올라갈 때 속도와 내려갈 때 속도를 알면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식과 또 여러 가지 속력과 시간의 개념을 이용해서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6km/h였고 평균 속력은 8km/h였다. 이때 보트의 속력을 구하면 이 문제에서 되게 성급하고 문제를 잘 안 읽으신다면은 6과 8의 중간? 중간이 배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2번 7 이렇게 하면은 틀리겠죠. 그리고 6이고 평균이 8이니까 가운데가 8이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10. 그러면 또 6과 10의 중간인 8. 이래도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속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X분의 2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올라갈 때 알고 있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력이 나와 있죠. 또 풀어볼까요? 그럼 B분의 1은 자 약분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다. 근데 4분의 1 빼기 6분의 1은 12분의 3 빼기 2. 그래서 12분의 1이고 B는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6과 12의 중간값은 얼마다? 6 더하기 12를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아니면 3, 3이니까 9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고 또 얼마 어렵지 않고 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속도의 가중평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올라갈 때 속도 적어주고 평균 속도 적어주고 내려올 때 속도 모르니까 x로 둡시다. 그리고 거리차를 구해야죠. 거리차는 2와 x-8입니다. 근데 속도의 가중평균에서는 속도비가 거리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6대 x는 2대 x-8이다. 안쪽 길이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길이 곱해주고 그러면은 48은 4x니까 x는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2가 되니까 6과 12의 가운데 값인 9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간단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평균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조합평균 공식 아시죠? x는 a 더하기 b분의 2ab 대입해줄까요? 그럼 8은 6 더하기 b분의 12b 자 넘겨주면은 48은 48 더하기 8b는 12b다. 그래서 48은 4b이고 b는 12다. 그렇게 되면은 6과 12의 중간인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풀이도 모두 풀 수 있는데요. 모두 가는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 조합평균은 강물 문제와 그리고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왕복하는 속도 문제 여기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조합평균에서 조합평균이나 속도의 가중평균에서 쉽게 쓰이는 숫자가 3, 4, 6입니다. 갈 때는 3, 올 때는 6, 그럼 평균은 4. 3, 4, 6뿐만 아니라 2배를 해준 6, 8, 10이나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 6 정도는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km 떨어진 강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 유람선이 있다. 평균 속력은 12km/h이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시간비는 3대 1이다. 가뭄으로 인해 강의 수량이 적어져 강물의 유속으로 절반이 줄어서 유람선의 왕복 시간이 평소에 비해 감소했다. 이때 감소한 시간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문제에 비해서 되게 많이 길어졌기도 하고 또 안에 숫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강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흐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거는 16km네 근데 평균 속도는 10이다. 그랬을 때 총 시간은 16분의 12 이러면 틀리죠. 왜냐하면은 왕복하기 때문입니다. 왕복하면은 32분의 12가 되겠죠. 자, 이게 몇 시간일까요? 빠르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계산을 하실 수 있지만은 조금 계산이 서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2를 먼저 빼주고 12분의 8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시간 3분의 2니까 2시간 40분. 혹은 분모를 60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12분의 32는 5배씩 해주면 되겠죠. 60분의 160이니까 60, 60, 그리고 40. 그래서 2시간 40분. 이렇게 하면은 총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알려준 거는 시간비죠. 시간비가 3대 1이다. 즉, 올라갈 때는 2시간. 그리고 내려올 때는 40분. 이렇게 하면은 거리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16km를 2시간에 갔다. 그러면은 8km/h. 그리고 16km를 40분. 3분의 2라고 할까요? 3분의 2 갔다. 그러면은 2분의 48이니까 24km/h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조건이 여기까지 주어졌을 때 배속도와 강물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요. 배속도는 8과 24의 중간입니다. 그러면 뭐 더해서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그러면 16이 쉽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강물의 유속을 구할 수 있는데요. 16과 8과 그리고 16과 24의 차이를 구하면은 8이 되겠죠. 그럼 각각을 구했습니다. 네 번째에서 문제의 조건이 강물의 유속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물의 유속은 8이 아니고 이제 4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올라갈 때 속도, 내려올 때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6에서 4를 빼주고 내려올 때는 16에서 4를 더해줍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는 게 따라오시면서 느끼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은 풀이의 흐름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하나의 호흡으로 단숨에 해내는 게 NCS에서 시간을 줄이고 또 실력이 업그레이드된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 방에 이해하고 또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간 확인할 수 있겠죠. 올라갈 때는 16분의 10이다. 그럼 1 더하기 1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시간 그리고 20분 되셨나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20이 되었죠. 이거를 뭐 곱하기 30 해서 60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 편하게 60으로 만들어 주면은 48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2시간 40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합쳐주면 2시간 8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2분이 되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2시간과 40분. 근데 1시간 20분이 되었고 48분이 되었으니까 각각의 차이가 플러스 40에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뭐 32가 되었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보셨을 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제 푸는 흐름이 꽤나 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피지컬이 속도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강물의 좀 복잡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속도와 시간 간의 그런 관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익숙해지면은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어느 유람선이 A 지점에서 강의 하류 쪽으로 20km 떨어진 B 지점으로 내려갈 때는 50분이 소요되고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의 시간비가 1대2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 엔진이 고장나서 40분 동안 표류하였다. 이후 배의 속력이 14km/h인 예인선이 유람선을 견인하여 A 지점에 도착하였다. 이때 예인선이 유람선을 견인한 시간은?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호흡이 조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문제를 단숨에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통해 가지고 배의 속도와 강물의 속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에서 B로 갈 때 20km다. 이거를 먼저 알아두면은 편하겠죠가 아니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죠. 자, 1번. 첫 번째 흐름입니다. 내려갈 때는 50분이 소요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 속력, 그리고 20 하면은 50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50분이란 거는 6분의 5시간입니다. 50분. 이거를 또 어떻게 계산할까? 크로스를 할까? 하기보다는 4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는 대배겠네. 그럼 X는 24km/h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비를 주어졌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쭉쭉 흐름 따라서 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시간비가 1대2다. 자,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러면은 속력의 비는 2대1이겠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내려갈 때가 24라는 거. 그럼 올라갈 때는 10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배는
평균인 18, 그리고 강물의 유속은 차이인 6. 여기까지 문제에서 준 조건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이번보다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엔 B에서 A 지점으로 가겠죠? 근데 1시간 동안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은 12km를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40분 동안 표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류라는 표현이 영어로 하면은 드래프트, 죄송합니다. 배는 정지하여 있지만은 강물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바다 수영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육지가 멀어진다든가 육지 쪽으로 간다든가, 이게 바다의 흐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에서도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계속 흐르기 때문에 표류한다는 것은 강물의 유속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강물의 유속이 6이죠. 근데 40분은 3분의 2시간입니다. 그럼 4km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인선이 등장하죠. 여기서 저희는 8km만큼 위쪽으로 온 상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말인즉슨 12km가 남았다 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인선의 배의 속도는 4번이라고 할게요. 14km/h죠. 그러면은 12km를 14km/h의 속도로 왔으니까 시간은 14분의 10이겠네? 보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물 문제의 특징인 강의 유속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물의 유속인 6을 빼주면은 8이 되죠. 그러면은 뭐 문제 다 풀었죠? 12를 8로 가면은 1.5, 즉 1시간 반이 된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운 거는 또 쉽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이 길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극상의 난이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계산 피지컬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복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5일 만에 강의를 올린 이유도 이번 주는 좀 내내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주 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얼른 응용 수리 강의를 마저 10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강을 찍은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민경채나 피셋 자료 해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강물 문제는 좀 흐름으로 푸는 게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흐름으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근우의 NCS의 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